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봤으면은 좀 전체적인 틀을 잡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2-1료 같은데. 자,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닫힌 구간 AB는 함수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이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을 줬다는 것 자체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f 알파 이퀄 알파인 알파가 이 닫힌 구간에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여라. 이렇게 유일하게 뭔가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여라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겠냐면은 첫 번째로는 먼저 존재성을 해명하는 겁니다. 존재성을 증명을 해주시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단계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유일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성을 증명할 때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 7번 보실까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x 이퀄 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방정식의 실근을 존재하는 데 활용되는 정리가 뭐가 있어요? 바로 사이값 정리죠. 응? 우리가 적절하게 함수를 디자인해 가지고 함수값이 양수인 거하고 음수인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뭘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고 나면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성을 보였다면은 그 존재하는 그 녀석 말로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귀류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성 증명은 귀류법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된다. 없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겠죠? 기본 방향이 이렇습니다. 기본 방향이.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존재성을 증명을 해보자면은 적절하게 함수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요 f 알파 이퀄 알파인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x 이퀄 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로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의 존재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옮기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fx 빼기 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요 fx 빼기 x를 뭐 어떤 또 다른 함수로 놓는 것이죠. 그래서 fx 빼기 x를 hx라고 하면은 f가 연속이면 h도 연속이죠. 그죠? f가 연속이면 h도 연속이니까 그 h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 게 정당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h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 양수인 거 하나씩 찾아내면 게임 끝난단 말이지. 근데 뭘 대입해 볼까요? 경계값 대입해야죠. 경계값 대입해서 자 집어넣습니다. a를 집어넣으면 fa 빼기 a가 되고 b를 집어넣으면은 fb 빼기 b가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공역이 닫힌 구간 AB라고 했어요. 공역이. 정의역이 닫힌 구간 AB라는 얘기는 x가 a부터 b까지 범위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고 공역이 AB라는 얘기는 공역이 a부터 b까지라는 얘기는 치역은 뭐예요?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역시도 a부터 b까지 구간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FA가 A부터 B까지의 범위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0 이상이라는 얘기지. FB도 A 이상 B 이하인 구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0 이하라는 얘기지. 이래서 이제 사이값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쪽에 등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 등호가 없었다면은 HC 이퀄 0이 그러니까 양쪽에 둘 다 등호가 없었다면은 HC 이퀄 0인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겠지만은 등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등호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닫힌 구간을 해가지고 이 닫힌 구간 AB에 이런 C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쓰자면 더 부연을 하자면은 얘 뭐랑 되겠어요? F가 연속이므로 H가 연속이고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존재성을 해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일성 해명해 보면은 하나밖에 없다. 뭘로 간다고? 귀리법으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립법으로 결론을 부정해서 두 개라고 하자 그 말이지. 네? 결론을 부정하여 뭐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요 방정식
fx 이퀄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이 닫힌 구간에 서로 다른 놈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봐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f 알파 이퀄 알파, f 베타 이퀄 베타. 그러니까 f 알파 이퀄 알파도 성립하고 f 베타 이퀄 베타도 성립하고. 근데 알파 베타가 달라. 그 다른 두 녀석이 다 닫힌 구간 A, B에 들어있다. 그게 이제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파 베타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두 개의 대소를 특정하는 게 논의가 편하겠고요. 이런 알파 베타가 닫힌 구간 A, B에 존재한다고 하자. 존재한다고 하자. 이랬을 때 이제 모순됨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여러분 F 알파, F 베타, 알파 베타 이런 게 나오네. 그리고 F 프라임이 나오네. 여기서 뭘 또 올려요? 평균값 정리를 또 올리는 겁니다. 평균값 정리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F 알파 이퀄 F 프라임 C인 이런 C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좌변이 뭐가 돼요? 좌변 1이죠. 좌변 1. 우변은 절대값 길고 작습니다. 절대 등식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모순이다. 자, 됐나요? 그죠? 왜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 베타라 그랬으니까 이 좌변 1이 돼버리죠. 근데 미분계수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모순이 뭐 때문에 생긴 모순인가? 이 모순이 뭐 때문에 생긴 모순이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이런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두 개인 걸 모순인 거 보였으면은 뭐 세 개, 네 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지. 왜냐하면 세 개 중에서도 두 개를 뽑아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안이 안 써도 됩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만 보여도 충분한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정리하자면 뭐 첫째 존재성 증명, 둘째 유일성 증명. 존재성 증명은 대개 사이값 정리로, 유일성 증명은 일반적으로 귀류법으로 간다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지금 거기 조건에 주어진 것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근데 이제 극점을 두 개 간다 그랬고요. x 이퀄 알파에서 극대, x 이퀄 베타에서 극소. 근데 극소 값이 0으로 주어졌습니다. 개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f가 여기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지금 이제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냐면은 이런 3차 함수 f에 대해서 복잡해지죠. x 빼기 fx의 함수값하고 x의 함수값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x에 뭘 집어넣든지 성립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 이거 성립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테니까 이게 방정식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에? 알파와 베타 사이입니다. 실수 정구간이 아니고 일단 그 첫 번째 명제는 알파 베타 사이에 몇 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 n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뭐 보자마자 따다다닥 풀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뭔가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잘 봐보세요. 잘 봐보시면은 이게 1대1 함수라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다른 경우에도 등식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보세요. fx가 0이 돼버리면 이게 당연히 성립하네요. 이런 거 좀 찾아내달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fx가 0이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답안지 쓰는 거 아닙니다. 답안지 쓰는 게 아니고 직관을 이용해서 탐색을 해보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는 중인데, 첫째, fx가 0이 되면은 자동으로 fx 빼기 fx 이퀄 fx가 성립하겠구나.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fx 이퀄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당연히 이 방정식의 실근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겠지. 이건 성립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 fx 이퀄 0의 실근을 확보한 겁니다. 예? 뭐 여기 x 절편 요 x 값하고 요 x 값. 뭐 우리가 편의상 감마라고 하면은 요 감마하고 베타는 당연히 성립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예? 그래서 감마 빼기 f 감마의 함수값하고 감마의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얘가 0이니까. 예? f 베타 빼기 f 베타하고 f 베타는 같을 수밖에 없다.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일단 최소 2개 확보한 겁니다. 근데 이게 2-1번 문제 푸는 데는 뭐 별 영향가가 없어. 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을 찾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을 찾아야 되는데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실근. 자, 만약에 알파 베타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면은 아직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존재한다면은 이걸 t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 요 구간에 있는 어떤 t에 대해서 t-ft의 함수값하고 ft의 함수값하고 이게 같다면은 자 ft t의 함수값 ft 요 길이죠. 요 길인데 ft는 지금 t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ft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네? 반드시 양수죠. 반드시 양수인데 ft가 반드시 양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비교를 해보면은 t-ft하고 t의 대소 관계는 이쪽이 커야지 당연히. t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이거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이제 t의 함수값과 t-ft 그러니까 ft가 양수여서 t-ft가 t보다는 작기 때문에 t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값이 같으려면 t보다 작은 것의 함수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수평선에서 떨어지는 요 포인트가 t-ft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야? 지금 직관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합시다. 직관적인 탐색 2라고 해볼게요. 2.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은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FT 길이 양수 FT. 요 길이 뭐가 돼? 요 길이 FT. 그럼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겠어요? 한 개 말고 안 된다 그 말이지. 한 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 네? 왜? 자, 우리 직관적으로 탐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림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파란색이 정사각형이라고 쳐봅시다. 정사각형 쳐보면 t 값이 커지면 어때요? t 값이 커지면 세로 길이는 길어지고 가로 길이는 말을 제대로 안 했네. 세로는 짧아지고 가로는 길어집니다.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t 값이 알파 베타 사이에서 더 작아지게 되면은 세로는 길어졌는데 가로는 짧아지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러한 이 3차 곡선 요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정사각형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직관적 탐색입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은 정해졌어. 뭐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걸 직사각형을 그러면 존재하긴 존재할까요? 존재하겠죠, 당연히. 왜? 우리가 이 알파에 가까운 어떤 t 값을 생각해 보면은 알파에 가까운 어떤 t 값 생각해 봤을 때 요런 이제 직사각형에서부터 차츰 이 t 값 점점 키워갑니다. 키워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는 점점 길어지고 세로는 점점 짧아지니까 이 가로의 길이 세로 길이가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세로가 더 길었다가 베타에 가까울 때는 가로가 더 길어져야 되니까 그 중간에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을 때가 반드시 생기겠지. 연속적으로 바뀌니까. 우리 이 직관이 사실은 뭐예요?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논리적으로 논의를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 답은 1이야. N1. 유일하게 반드시 존재하겠고 언제나 존재하겠고 하나밖에 없겠구나. 알파 베타 사이에는. 그러면은 그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첫째 존재성 증명하고 뭘로? 사이값 정리로. 둘째 유일성 증명하고 뭘로? 길이법으로. 그렇게 가는 그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파이팅 하시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이 존재성을 보입시다. 뭐의 존재성이 우리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요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이 열린 구간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일단은 존재성을 먼저 보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연속인 함수를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식 이 방정식의 실긴 존재를 보는 거니까 다 좌변으로 몰아넣고 이퀄 0을 만들자고. 왜 이퀄 0을 만들었을 때 양수인 놈 음수인 놈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 빼기 fx 빼기 fx. 자, 좌변 넘겼죠? 좌변 넘겨서 요 방정식 여기다 이제 이퀄 0을 붙인 여러분 이퀄 0을 붙인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의 유리함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hx라고. hx라 하면 혹은 뭐 gx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죠. 되겠죠?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이퀄 0을 붙인 방정식 실근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이제 뭘 집어넣겠어요?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는 게 기본적인 시도가 되는 것이죠.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h 알파는 알파가 뭔데? 극대점의 x좌표입니다. 문제에서 정의하기를 f 알파 빼기 f 알파 빼기 f 알파 이거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부호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것은 h 알파하고 h 베타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양수,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f가 연속이면 h도 연속이 되잖아요. 연속 함수끼리 합성하면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h가 연속이기 때문에 h 알파하고 h 베타 부호가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존재성 끝나는 거니까. 자, 이거 부호 나오나요? 어떻게 됩니까? f 알파는 부호가 뭐야? 이 극대값이니까 플러스죠. 극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니까 알파에서 f 양수를 뺀 거니까 이건 알파보다 작은 거예요.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가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거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 답안지는 여러분 이해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답안지는 이게 왜 음수냐면은 f 알파가 양수니까 극대값으로서 양수니까 알파 빼기 f 알파하고 알파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f를 씌웠을 때 f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알파보다 작은 구간 알파가 극대값이니까 3차 함수의 극대값이니까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가 증가함으로 이런 일이 이 대소관계가 최종 결론이 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게 음수가 나온다.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근거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이제 뭐 해봐? h 베타의 부호가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플러스로 나오면 끝난다고 말이지. 해 보니까 f 베타 빼기 f 베타 빼기 f 베타 해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게 f 베타가 0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죠. 그럼 뭐가 나와버려? 0이 나와버려. 결론이 나왔나? 이러면 열린 구간 알파 베타의 실근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이 0이 나와버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실패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 어떻게 할까요? 이게 f 베타가 0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보다 살짝 작은 놈을 생각하죠. 베타보다 살짝 작은 놈. 베타보다 살짝 작은 놈. 그러니까 그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보냐면 h 그러니까 베타 빼기 h의 함수가 h가 똑같이 나오네. 충분히 작은 양수 k라고 할까요? 충분히 작은 양수 k에 대해서 베타 빼기 k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fx 빼기 fx 빼기 fx 이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베타 빼기 h 즉 베타보다 살짝 작은 놈을 집어넣자는 얘기지. 베타 빼기 h. 그래서 f 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타 빼기 h가 들어가고 또 마이너스 f 베타 빼기 h. 자, 이 상태에서 f 베타 빼기 h라는 거죠.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F 베타가 0이 되는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 원하는 결론이 안 나와서 이 함수 값이 0이 아니게끔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0이 아니게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F 베타 빼기 H 함수 값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x축으로 올라가겠죠. 자, 지금 따라오고 있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게 베타인데 여기를 생각하는 거 여기. 베타 빼기 H.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베타 빼기 H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베타 빼기 H가 양수니까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베타 빼기 H의 함수값이 양수여서 뭐가 성립할 거냐면은 여기 베타 빼기 H에서 이 양수를 뺀 거하고 베타 빼기 H의 대소관계는 이쪽이 더 크단 말이지. 양수를 뺀 거니까. 이쪽이 커. 근데 이 구간에서는 함수 F가 어떤 구간이에요?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다 또 F를 씌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베타 빼기 H 빼기 F 베타 빼기 H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F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 우변에 베타 빼기 H 여기에다가 F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함수 F가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겠습니다. 됐죠? 대소관계가 역전이 돼서 이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요게 무슨 얘기예요? 요게 플러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존재성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존재성 증명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F가 연속이므로 H가 연속이 되고 그래서 사이값 정리해서 뭐 우리가 T를 안 썼으니까 HT 이퀄 0인 T가 알파 베타 사이에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마이너스 H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게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HT 이퀄 0을 만족시키는 T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HS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즉 미안해요 밑에 한줄 넣었으면 즉 FT-FT 이퀄 FT를 만족시키는 T가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존재성 증명이 마무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일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기류법으로.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여러분 기류법 쓸 생각만 있으면은 퍼즐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해봅시다. 퍼즐 맞추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일성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뭐 결론을 부정하여 이런 말은 시간 안 걸리니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채점자가 보고 아, 이 학생이 지금 기류법으로 시도를 하는구나. 그걸 정확히 맥락을 파악하게 되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그럼 결론을 부정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사이에 서로 다른 값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게 결론 부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기 전에 결론을 부정했다는 얘기가 결론을 부정하여 ft 이퀄 써진 대로 쓰면 ft-ft 이퀄 ft를 만족하고 fs-fs 이퀄 fs를 만족시키는 이런 서로 다른 ts가 둘 다 알파 베타 구간에 존재한다고 하자. 이게 이제 결론을 부정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되는 것을 이제 밝혀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하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T하고 S가 이런 대소관계 하에 있으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파 베타 사이에 이런 T가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여기 요게 T고 요게 T라고 합시다. 요게 T고 그다음에 요게 S다. S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은 이게 T하고 S하고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F가 감소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 T나 S가 다 알파 베타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게 F가 감소함으로 FT하고 FS의 대소관계는 이제 TS의 대소관계에 비해서 뒤바뀌겠죠.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 T하고 S의 대소관계가 이렇고 FT와 FS의 대소관계가 이러니까 여기서 뭘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T-FT하고 T-FS를 조사해야 되겠죠. 어차피 얘네들의 함수값이랑 같다는 이게 조건이 맞을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건 모순 내용을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T-FT하고 S-FS 요것을 조사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조사를 해 보면은 요게 여기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뺀 것이 이거고 큰 쪽에서 작은 쪽 뺀 게 이거니까 대소관계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뭐 우리 굳이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뭐 더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이제 결과가 되겠고, 그래서 요걸 도출시켜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F를 씌우는 거죠. F를 씌웁니다. F를 씌우면은 F를 씌우면은 FT-FT. 여기 한 줄 더 쓰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획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FT-FT하고 FS-FS의 대소관계가 FT, FS의 대소관계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더 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 이 T-FT와 S-FS는 뭐 여기 T-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게 요게 T-FT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S-FS니까 물론 답안지 여러분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T-FT하고 S-FS는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이 부동호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FT나 FS가 다 양수란 말이지. T하고 S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다 양수니까 T-FT는 T보다 작고 T-FT는 T보다 작고 S-FS도 S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T나 S보다 더 작으면서 걔네들이랑 함수값이 같은 애들이니까 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T보다 작고 얘는 S보다 작은데 FT 빼기 FT 이퀄 FT FS 빼기 FS 이퀄 S를 이걸 만족시키는 T-FT와 이게 복잡해지네. T-FT와 S-FS는 얘네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 속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FT하고 동일한 함수값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찾아야 된다. 또 FS하고 동일한 함수값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작은 것의 함수값이 같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T-FT와 S-FS는 이 F가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노란색 부등식에서 파란색 부등식으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죠. 칠판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이해했을 것을 믿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다 그 말이지. 모순이다. 왜? 요 파란색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이랑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왼쪽이 크다 그랬는데 여기는 오른쪽이 커. 모순입니다. 되겠죠? 이 모순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알파 베타 사이에 이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데 두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모순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유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번에서 존재성 증명과 유일성 증명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되기 만만치 않은데
네, 좀만 힘내시고 이대화 시험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 거기 조건이 그 이제 명제 P라고 했던 것의 앞에 제시문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제시문에서 조건이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극점이 두 개 있고 극소값이 0이라는 것은 앞에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달라진 건 추가된 거면 추가된 거. 추가된 조건을 보면은 그 최고차항 그러니까 3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이게 K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K 값에 대해서 뭔가 정체를 파악해야 이제 답 구할 수 있어요. 3차항 계수가 K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도 똑같이 생겼는데 fx 빼기 fx 이퀄 fx 요 방정식의 실근이 뭐라고? a, b, c, d 5개라고. 하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알파, 베타 사이였던 거고 극대극소 사이에 하나가 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수 전범위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이 이 중에서 b의 함수값하고 d의 함수값이 똑같다. 여기까지 준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준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줬으면은 이제 요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키가 될 텐데 BD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인데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 뭐 다른 게 같은 게 또 있냐 없냐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FB하고 FD가 같다는 건 확실해. 그럼 여러분 이게 극점이 두 개가 존재하는 3차 곡선이니까 B하고 D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FBFD가 이렇게 요게 B가 되고 요게 D가 되면서 이렇게 함수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요 함수값 FB나 FD 같은 동일한 함수값이 극소값과 일치하면서 두 개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 있겠어요?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극대값과 일치하면서 FB, FD가 같은 경우 있을 것이고, 또 이 동일한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 두 개 같은 게 잡힐 수가 없으니까. 그럼 또 어떤 경우? 이렇게 얘네들의 함수값이 이렇게 수평선에서 세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B하고 D는 대소관계 정했으니까 BD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BD가 이렇게 나오느냐. 전체 5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FB하고 FD가 같다는 차원에서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것을 속관해야 되겠죠. 자, 나열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접하는 경우. 요거 배울까요? 요거 배웁시다. 요렇게 접해서,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인 경우. 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접하는 경우부터 생각합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B에서의 함수값과 D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물론 X축은 어떻게 해요? X축은 극소값이 0이니까 이게 X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 극소점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은 주어진 거라고 지금. 이게 X축이야. 내가 여기 수평선 그은 건 이게 X축이 아니고 지금 FB하고 FD가 같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보조선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게 X축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 자, 그래서 FB나 FD라는 이 함수값을 수평선 보조선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이 3차 곡선 F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해봤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겠어요?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B하고 D가 이렇게 있는 경우 되겠죠? 물론 X축은 극소점에 접하게끔 X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세 점에서 만나되 B와 D 함수값이 요게 B고 요게 B고 요게 D가 되는 경우 되겠죠? 마지막으로
x축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여기 세점에서 만나는데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는 경우. 알겠죠? 모든 경우 나열해 본 겁니다. FB하고 FD가 같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열해 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쉽게 아웃시킬 수 있는 거. 일단 우리가 뭘 하냐면은 X절편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 A는 요게 A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요 X절편이 A가 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근이 되니까 이거 C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앞 문제에서 뭘 알았어? 알파 베타 사이에 극대극소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있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도 C가 돼?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두 개가 생겨나니까 이거 바로 아웃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되겠죠? 바로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요것도 마찬가지. 네? 여기 X 절편에서 해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알파 베타 사이에서 또 다른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B와 D 사이에 또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아웃시키고 요거 아웃시키고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극대극소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니까 그 녀석이 이제 C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되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A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FA가 음수인 어딘가에 이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B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좀만 집중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 경우를 쭉 나열해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면 됩니다. 네?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예과도 그래요. 의예과도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쪽 X절편보다 작은 어떤 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 던져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지금 A가 B보다 작은데 FB가 0인 경우입니다. FB가 0인 경우에 FA 빼기 FA 이퀄 FA 이러한 A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여러분 이 질문 던지면 답변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FA는 뭐예요? FA는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FA는 음수입니다. FA는 음수니까 음수를 빼면은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A보다 더 커진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FA가 음수니까 A 빼기 FA가 A보다 더 크다고. 그런데 이 B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떤가요? F가 증가합니다. F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FA 빼기 FA가 FA보다 커야만 한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아웃되는 겁니다. 이 아웃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아웃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요 경우는 자, 여기 X 절편이 실근이 돼야 되니까 요게 A가 되고 요게 E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CD가 이제 B와 D 사이에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C가 B와 D 사이에 있을 수 있는지. 일단 여러분 여기 극대극소 사이에는 반드시 실근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지금 D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극대점하고 D 사이에서는 C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없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 C가 B와 D 요 경우에 이런 C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이런 C가 존재할 수 있는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뭐 했냐면은 이 극대값의 X값 극대점 X좌표 알파에 대해서 이 C가 극대점과 D 사이에 있는 경우 C가 극대점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C가 B하고 극대점 사이에 있는 경우 요 세 가지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요 경우 있을 수 없다고? 이유는 뭐였어? 극대극소 사이에 하나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C가 알파인 경우 C가 극대점인 게 가능하겠느냐. 자, FC-FC 이퀄 FC가 성립해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것인데 극대값 FC는 양수입니다. 극대값 FC는 양수. 요게 양수니까
C-FC하고 C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C보다 그러니까 C 이하인 구간, C 이하인 구간. 응? C 이하인 구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F를 하게 되면은 F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이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C가 알파도 될 수가 없고요. 요것도 아웃되고 요것도 아웃되고 요런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C가 여기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데 C가 베타와 알파 사이에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인가? 논리는 똑같습니다. FC 빼기 FC 이퀄 FC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C가 존재할 것인가? B와 알파 사이에 존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B와 알파 사이에 있을 때도 함수값이 양수니까 역시 FC가 양수니까 C-FC하고 C 사이에는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이건 F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그렇죠? F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역시 얘하고 FC하고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서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쉽게 아웃이 됐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것은 이제 따져보니까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가능한 것은 B와 D의 위치가 요것만 가능하겠다. 요것만 가능하겠다 그 얘기고요. 그 얘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탐색해 보면은 A는 얘가 A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기 극소점 X좌표가 우리 이제 베타라고 주어졌던 것이 C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E는 뭐 D보다 오른쪽에 이제 어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요것만이 문제의 조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충족시킨다는 우리가 확인 안 했는데 나머지 것이 아웃되니까 남은 게 이것뿐이다 말이지. 네? 가능한 남은 케이스가 요것뿐이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B하고 D의 함수값이 일치하는 상태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이것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가지고 분석을 할 때 FB하고 FD가 이제 같다고 문제에 주어졌는데 근데 이 B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면은 FB-FB하고 FB하고 같아야 돼. 그죠? 그뿐만 아니라 FD-FD하고 FD도 같아야 된다. 왜? D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요 네 녀석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녀석이. 예? 네 녀석이 다 똑같아. 네 녀석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다 다른 애들인가? 이 네 녀석이 다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 교점이 4개가 생겨야지. 3개잖아. 그럼 얘네들이 그 3개 중에 3개입니까? 2개입니까? 3개란 말이야. 왜냐면은 일단 B하고 D의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FB가 양수기 때문에 B-FB는 B보다 작아야죠. 그럼 D-FD는 뭘까요? D-FD는 D보다 작으면서 D하고 B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 D-FD가 곧 B랑 똑같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함수 F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 극소점의 X좌표가 C가 되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X절편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D의 함수값이 일치하게끔 B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고 그것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D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B의 함수값이랑 D의 함수값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B-FB, 예? B-FB 여기 B-FB, B-FB의 함수값이랑 B의 함수값이 일치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된다고? 요게 정사각형이 되는데 요게 정사각형이 되는데 D-FD가 곧 B가 돼야 돼. 근데 FD가 곧 FB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 성립하냐면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된다? B, FB가 변곡점이 된다. 이 3차 곡선에. 그런 사실을 요 분석 결과 알게 되는 겁니다.
B, F가 평균. 왜? 요 길이 같으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뿐만 아니라 요 길이까지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 길이가 뭐야? FB야, FB. FB. 그러면 극대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FB의 2배겠지. 예? 변곡점 높이를 기준으로 FB만큼 내려가서 극소값이 나오니까 FB가 올라가서 극대값이 나오겠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 그 말이지.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둘째 치고, 응?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결론까지 가보면은 지금 이제 뭐 요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경우가 이 경우뿐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이 실근의 정의하고 두 개가 같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개의 값 중에 세 개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이제 네 개로 표현돼서 결국은 D-FD가 B랑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게 여기도 이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되고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는데 지금 뭘 계산하라 그랬냐면은 그 M 값이라는 게 이겁니다. K에다가 B-A를 곱하고 F, EB-C.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값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려면은. 세 개의 값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직관적으로 답안지 쓸 필요 없지만 이 K는 3차 곡선의 최고차의 개수니까 그 어떻게 되나요? 뭐에 영향을 미치나? 이 변곡점으로부터 극대극소의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그것이 K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B-A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B 변곡점 X좌표하고 여기 X절편의 격차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그 다음에 이 EB-C의 함수값이니까 EB-C는 또 여기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fx에 대해서 뭔가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써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f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는 3차 곡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x절편이 a하고 c니까, 그리고 c에서 접하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x축으로부터 fb만큼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세 점의 x좌표들을 다 알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f를 쓸 수 있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결합될 수 있도록 이제 결합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fx 식을 써보는데 한 가지 방식이 fx를, 자 3차함수가 k고 x 이퀄 a에서 지금 x 절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fx를 하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요게 B인데, 예? 여기 B죠? 여기 보세요. 여기 B죠? 여기 B인데 요게 D라는 거 아는데 요 격차가 뭐예요? FD이자 FB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B-FB입니다. A, B, C, D 이 중에 있는 건 아니고 B-FB. 그래서 일관성 읽게 이렇게 해볼게요. 요것을 B보다 FB만큼 작고 B보다 FB만큼 크고 다 B를 이용해서만 나타내 볼게요. 그렇게 나타내 보면은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일단 또 최고차의 계수 k고 x에서 b-fb를 뺀 식, x에서 b 뺀 식, x에서 b 플러스 fb를 뺀 식. 가로를 하나 더 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가로를 하나 더 쳐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여러분 잘 보이나 보려고 살짝 하나 빼봤는데 뭐 좌변이 뭐가 돼야 돼? fx 빼기 fb를 해야지. 저게 x축이 아니니까. 그렇죠? fx 빼기 fb. 자, 그래서 fx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노란색으로 쓸 수 있고 파란색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극대극소 변곡점을 이걸로 이제 미분 때려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해야 되니까 이건 미분을 좀 때려보면은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 고배민법
좀만 집중합시다. 미분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미분하니까 2배 x-c 이렇게 해가지고 자 x-c를 공통인수로 하면 x-c를 공통인수로 하면은 뭐가 남나요? 암산합시다. x-c 하나하고 요 2배 x-a 예? 예, 예, 2배 x-a 요거 하게 되는 거니까 3x-2a-c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도함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x의 일차항계수를 다 1로 바꾸기 위해서 3을 끄집어내면은 3k하고 x-c가 인수가 하나 되고 x 빼기 뭐가 돼요? 3분의 2a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x 이퀄 c에서 극소인 건 아니까 x 이퀄 3분의 2a 플러스 c에서 극대가 되겠죠. x 이퀄 c에서 극소가 되겠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하네. 지금 여기서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 3차 곡선에서 여기 이 접점이 x좌표가 c인데 그리고 여기가 a인데 극대점은 어떻게 했다니? 극대점은 a하고 c 사이를 1대2로 내분했다고 말이지. 여러분 수능공부에서 이런 거 많이 하겠습니다만, 예? 1대2 내분점. 그러니까 여기가 1대2 내분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극대가 되는 포인트는 알파가 1대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변곡점이 극대 극소의 중점에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극대 사이, 극대하고 변곡점 사이, 변곡점과 극소점 사이 이게 다 뭐가 돼? 1대1대1이 된다는 거지. 그냥 이게 1대1대1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좀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가지고 또 극대 극소를 구해보면은 여기 미분 때려보면은 미분 때리면은 여기 FB는 사라지겠고 여기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배 미분법을 쓴다면 이걸 다 전개하기는 하기 싫고 곱한 거 이걸 싹 합쳐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K배 하고 일단 요렇게 곱해보면은 뭐가 나온 거냐면은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일단 써봅시다. 여기 bx 마이너스 b 빼기 fbx 그 다음에 상수항이 b하고 b 빼기 fb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막 상세가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곱해보면은 x 제곱하고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fb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여기는 플러스 b 플러스 fb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곱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가 돼요? 그냥 쓰죠. x 제곱 여기 b-fb에 x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fb에 x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끼리 하니까 뭐가 되나요? 플러스 b 제곱 fb 제곱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다 k 곱해졌으니까 이게 상세가 와장창 된다는 얘기죠. 자 잘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없어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K를 밖에 두고 일단 2차항 3개 3x 제곱하고 1차항만 해보면 어떻게 돼요? 1차항만 해보면은 여기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b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걸로 끝. 그래서 마이너스 6bx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 좀만 힘내시고 상수항에서 b제곱 b제곱 하고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3b제곱 마이너스 f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3배하고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완전 제곱식에서 완전식 뺐다고 생각하면 되지. 요게 이제 k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3을 끄집어내면 이런 식이 됩니다. 3을 끄집어내면은 3k하고 왜 3을 자꾸 끄집어내냐면은 3창의 계수가 k니까 그걸 미분했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이제 3K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은 x 빼기 b의 제곱에서 자 3분의니까 제곱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fb를 제곱한 식. 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3K 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제곱 빼기 정의가 합차해서 x 빼기 b 더하기 루트 3분의 fb하고 x 빼기 b 빼기 루트 3분의 fb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요식에 따르면은 x 이퀄 b 빼기 루트 3분의 fb에서 극대가 되는 거고 x 이퀄 b 플러스 루트 3분의 fb에서 극소가 된다 그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가지고 미분해서 따져본 결과 이런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 자, 퍼즐 맞추기의 결론을 좀 내보면은 먼저 우리가 지금 뭘로 표현하고 싶냐면은 이 FB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정리하면은 식의 값이 나오겠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변곡점의 x좌표하고 극대극소의 x좌표가 얼마 차이 나요? 루트 3분의 fb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보다 왼쪽으로 요만큼 가면 극대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면 극소가 되는 거니까 변곡점과 극대극소 차이가 요만큼 나는 겁니다. 루트 3분의 fb. 네? 그러면은 b-a는 어떻게 됐어? b-a는 여기 1대1대1 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이것의 2배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루트 3분의 fb, 루트 3분의 fb의 2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b-a가 루트 3분의 fb의 2배.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뭔지 알겠어요? 요게 EB-C의 함수값. 이거는 EB-C라는 것은 보세요. B에서 C-B를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C-B가 뭐예요? 극대점하고 변곡점 사이거든. 그럼 B에서 요 간격만큼 빼주면 뭐겠어요? 이 극대값이네, 극대값. 네? 요게 극대값이죠, 요게 극대값. 극대값은 뭔데? EFB. 극대값 EFB. 요 K만 정리하면 되겠는데 이 K 값을 뭘로 정리하냐? 이걸로 정리하는 거죠. 극대값이 FB의 2배고 극소값은 0이라는 사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극소값이 0이라는 것을 그 조건을 정리해 보면은 극대값이 FB의 2배가 되는 조건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게. 같은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계산이 편한 걸로 극소값이 0이라는 것으로 가봅시다. 극소값이. 그럼 여기 극소값, 여기 칠판이 부족하니까 여기 계산 과정만 좀 지우고 극소값이 0이라는 것.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요 식에다가 요걸 통해 가지고 F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b 플러스 루트 3분의 fb를 집어넣으죠. 이게 극소값이죠. 극소값.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얘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 얘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fb 이퀄 fb라고 합시다. 이퀄 fb 하고 더하기 k배.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b는 사라지겠죠. b는 사라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fb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 fb를 더하니까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fb. 그렇죠? 지금 계속 곱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요건 뭐가 돼? x 빼기 b니까 x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fb 역시 곱해지겠죠? 루트 3분의 fb 곱해집니다. 네,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또 b는 사라지고요. 루트 3분의 fb에서 fb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fb가 되겠지. 이게 다 지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곱해져 있는 거. 얘만 빼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라고 루트 3분의 1 빼기 1 요거 먼저 계산해보면 3분의 1 빼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FB가 일단 혼자 외로 있고 요게 자 K가 있고요. 요 두 개만 곱한 것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FB의 세제곱이라고. FB 3개 하나 둘 3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만 더 가보면 FB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이게 빼기네요. 1 빼기 3루트 3분의 2K FB 제곱 하나 내보냈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극소감 0.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FB는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 가로친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3루트 3분의 2K FB 제곱이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K가 뭐가 나와요? K가 2FB 제곱분의 3루트 3이 나와가지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2FB 제곱분의 3루트 3 2FB 제곱분의 3루트 3 그래서 어떻게 돼요? FB 제곱 FB 다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FB 제곱 FB 없어지고 여기 2하고 2 없애고 루트 3 없어요. 남은 게 뭐? 6